8,000m 이상에서는 규칙이 하나다. 자기 자신만 살린다. 동료가 쓰러져도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멈추면 같이 죽는다. 그게 이 산의 법칙이다. 모든 등반가가 알고 있다. 오르기 전에 받아들이고 올라간다. 거 맥도넬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멈췄다. 어째서? K2 이름이 짧다. 그만큼 설명이 필요 없다. 해발 8,611m, 에베레스트보다 237m 낮다. 그런데 등반가들은 K2를 더 두려워한다. 에베레스트는 5,000명 이상이 정상을 밟았다. K2는 4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에베레스트 사망률은 1%대, K2는 4명 중 1명이 내려오지 못한다. 이탈리아 등반가 포스코 마라이니는 이렇게 말했다. K2는 그냥 뼈대만 있는 이름이다. 바위와 얼음과 폭풍과 시면, 에베레스트, 후지산, 킬리만자로, 세상의 높은 산들에는 이름이 있다. 사람의 이름, 지역의 이름, 불면 어딘가 온기가 있다. K2는 다르다. K는 카라코람, 2는 두 번째로 청량된 봉우리, 그게 전부다. 이름이 아니라 기호다. 감정도 역사도 없다. 카라코람 산맥은 파키스탄과 중국, 인도, 세 나라 국경에 걸쳐 있다. K2 주변에 마을도 없고 도로도 없다. 베이스 캠프까지 걸어서 8일이 걸린다. 날씨는 예고 없이 바뀐다. 여름에도 영하 40도, 폭풍이 몰아친다. 1년 중 정상 등정이 가능한 날은 손에 꼽는다. 그리고 보틀렉이 있다. 정상 직전 구간, 좁은 빙하 통로. 경사 65도, 머리 위에는 거대한 세락이 걸려있다. 세락은 빙하가 쪼개져서 만들어진 얼음 기둥이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예고가 없다. 보틀렉을 통과하는 동안 등반가들은 그 아래를 지나간다. 세락이 떨어지면 끝이다. 그리고 보틀렉 아래에는 낙석 구간이 있다. 위에서 쉴 새 없이 돌이 떨어진다. 야구공만한 것도 있고 농구공만한 것도 있다. 예고 없이 떨어지기에 피할 시간이 없다. 2006년 여름, 한 아일랜드 남자가 이 구간을 지나다 머리에 돌을 맞았다. 헬멧이 깨졌고 두개골에 금이 갔다. 그리고 헬기로 후송됐다. 스카르도 병원 침대에서 그는 글을 썼다. 사고에 대해 많은 걸 말할 수가 없다. 나중에 들은 것뿐이라서. 회복은 잘 되고 있다. 그는 거 맥도넬이었다. 여기서 끝낼 수 있었다. 2년 뒤 그는 다시 K2로 왔다. 아일랜드 남서부 킬코넌이라는 작은 마을. 거 맥도넬은 1971년 여기서 태어났다. 농구의 아들이었다. 어릴 때부터 몸을 썼다. 게일릭 풋볼, 헐링이었다. 천식이 있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미국으로 가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다. 1997년 여름 알래스카에 도착했다. 앵커리지, 황량하고 거칠고 광대했다. 그는 그 풍경에 멈춰버렸고 떠나지 않았다. 석유회사 엔지니어로 자리를 잡았고 알래스카 북부 오지까지 일하러 다녔다. 앵커리지의 작은 아일랜드 커뮤니티에서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웃음이 넘쳤다. 보드란을 치며 아이리시 전통음악을 연주했고 철학자이자 이야기꾼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주말이면 산에 올랐다. 처음엔 앵커리지 근처 작은 봉우리들이었다. 점점 더 높은 곳으로 갔다. 알래스카의 산은 거칠었다. 날씨가 갑자기 바뀌었고 눈보라가 몰아쳤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갔다. 1999년 데날리 북미 최고봉 해발 6,190m 정상에 올랐다. 하산 중에 화이트아웃이 몰아쳤다. 시야가 사라진 속에서 조난당한 등반가 5명을 발견했다. 한국인 여성 등반가 2명, 눈이 멀어가는 남아프리카 등반가 1명이었다. 맥도넬은 멈췄다. 파트너와 함께 그들을 해발 5,200m 캠프까지 이끌었다. 이 공로로 데날리 프로핀상을 받았다. 친구 존 다우드는 말한다. 거는 그냥 걸어가지 못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멈췄다. 2003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아일랜드 역사상 4번째였다.
그때 그는 허리 높이까지 오는 아이리시 하키 스틱을 들고 올라갔다. 해발 8,000m에서 그 스틱으로 공을 쳤다. 그게 맥도넬이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로는 부족했다. K2가 있었다. 2008년 다시 K2로 떠났다. 두 번째였다. 이번엔 네덜란드 원정대 노리트 팀과 함께였다. 출발 전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길, 부디 잘 되길 빌어줘. 2008년 여름, 유난히 날씨가 좋지 않았다. 원정대들이 베이스 캠프에 모여 몇 주를 기다렸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한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세르비아. 8월 1일 날씨가 열렸다. 출발이 늦어졌다. 원래 새벽 일찍 떠나야 했다. 앞서 출발한 팀이 보틀렉에 고정 로프를 깔기로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각 팀이 서로 다른 팀에 밀었고 고정 로프가 절반밖에 준비되지 않았다. 결국 보틀렉 진입이 늦어졌다. 이미 해는 뜨기 시작했다. 태양이 올라오면 세락이 불안정해진다. 얼음이 녹는다. 그게 왜 위험한지는 모든 등반가가 알고 있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정상이 너무 가까웠다. 여기서 돌아갈 수도 있었다.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다. 보틀렉을 통과했고 트레버스 구간을 지났다. 오후가 됐다. 오후 7시 20분 맥도넬이 정상에 섰다. 아일랜드 최초이자 37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었다. 그는 정상에서 셰르파 펜바에게 카메라와 위성전화를 건넸다. 먼저 내려가, 내가 따라갈게. 해는 지고 있었고 하산을 시작해야 했다. 그때 세락이 떨어졌다. 굉음이 산을 흔들었다. 고정 로프가 한꺼번에 잘려나갔다. 내려갈 길이 사라졌다. 8,000m 이상, 기온은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17명이 하산로를 잃었다. 밤이 됐다. 밤새 영하 40도였다. 텐트도 없고 침낭도 없이 8,000m 이상에서 그냥 버텨야 했다. 몸을 웅크리고 서로를 붙잡았다. 바위 틈에 끼어서 최대한 바람을 막았다. 이 높이에서 산소는 평지의 3분의 1이다.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것 같지 않다. 뇌가 천천히 마비된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환각이 오고 손발이 얼기 시작한다. 그래도 잠들면 안 된다. 잠들면 깨어나지 못한다. 날이 밝았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산을 시작했다. 서로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 그게 이 산의 법칙이었다. 자기 자신만 살린다. 맥도넬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보게 됐다. 보틀렉 위 로프에 엉켜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국 원정대 등반가들이었다. 밤새 거기 매달려 있었다. 일부는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래도 살아있었다. 다른 등반가들이 지나쳤다. 네덜란드 대장도 봤다. 지나쳤다. 이탈리아 등반가도 봤다. 지나쳤다. 자신도 살아야 했다. 그게 틀린 판단이 아니다. 8,000m 이상에서는 옳은 선택이었다. 맥도넬은 멈췄다. 그대로 내려가면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올라갔다. 산소가 부족했고 손이 얼어 있었다. 그래도 한 명씩 붙잡고 로프를 풀어서 꺼냈다. 몇 시간이 걸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국인 등반가들이 로프에서 풀려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세락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시신은 찾지 못했다. 맥도넬도 한국인들도 모두 사라졌다. 구조하러 올라온 셰르파도 사라졌다. 키코논 마을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수천 명이 모였다. 아일랜드 대통령이 조문했다. 그가 보드란을 치던 술집에 친구들이 왔다. 그런데 세 가지가 남았다. 첫 번째, 셰르파 펜바가 베이스 캠프로 내려온 뒤 맥도넬 가족을 만나 직접 말했다. 거는 한국인들을 돕기 위해 남아 있었다. 두 번째, 하산 중 셰르파 파상고태가 보고한 무전 내용이다. 한국인 2명과 셰르파가 풀려나 내려오고 있다. 그 뒤에 빨갛고 검은색 수트를 입은 등반가가 세락에 휩쓸렸다. 맥도넬의 수트 색깔이었다. 세 번째,
펜바가 하산하면서 뒤를 돌아 찍은 사진이다. 전날 밤 로프에 엉켜 매달려 있던 시르파가 풀려나 걷고 있었다. 맥도넬이 거기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게 전부였다.